네, 오늘까지 해서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코시 정리를 다 좀 제일 진화된 형태, 제일 일반화된 형태의 코시 정리를 증명을 할 텐데, 뭐 그 전까지 해서 뭐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들을,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 보면, 우선은 R에서 C로 가는 거 정도는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된다. 어차피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해주면 되니까. 그다음에 뭐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뭔지, 뭐 심플리 커넥티드가 뭔지, 뭐 심플 클로즈드 커브는 교차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들은 뭐 별로 다루지 않고, 특히 커브에 대해서는 그냥 심플 이렇게 교차하지 않는 거. 교차하면 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다음에 심플리 커넥티드는 구멍이 없는 거. 그렇지만 구멍이 종종 있는 것도 다루니까. 이거는 뭐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이라고 해서 그냥 도메인 중에서 구멍이 좀 있는 것들을 그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향을 잡는 거, 방향을 잡는 거는 또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이러고 나면은 우리가 코시 정리 중에서도 좀 윅하다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뭐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가정을 하면은 코시 정리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코시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경로를 따라서 적분을 할 때 양끝점만 알면 된다. 그래서 결국 일변수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도 같은 얘기죠. 함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양끝점의 정보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부정적분을 잘 찾은 다음에 양끝점만, 그러니까 도메인 입장에서, 뭐 함수 입장에서야 소문자 f가 대문자 f로 바뀌긴 했지만 도메인 입장에서는 양끝점만 알면 된다. 그래서 패곡선 따라 적분한 게 0이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중요했었고, 그래서 이 윅 티어렘이라고 붙은 이유는, 윅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이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조금 윅한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8장쯤 가면은 어널리틱이면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런 걸 가정하면 증명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강한 정리를 우리가 원하니까 그 가정을 없애는 것도 했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준비 단계가 필요했었는데, 우선은 렉탱글 위에서 직사각형 경로를 따라서 이제 적분을 하면은 0이 된다.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도 좀 있긴 했지만 좀 괜찮은 아이디어로 증명을 했으니까 증명하는 것도 한번 꼭 보셨으면은 좋겠고, 그러면은 이제 한 점 뺀 거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뭐 렉탱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임의의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선은 렉탱글 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부정적분을 잘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는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우선 디스크 위에서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F가 어널리틱인데, 어떤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인데 이 클로즈드 디스크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경계랑 내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뭐 도메인에서 이 어널리틱이면 이 원의 경계를 따라 적분하면은 0이 된다 라는 얘긴데, 얘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선은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이 경로를 따라서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앞에서 방금 언급은 안 했는데 요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 소문자 f가 우선 뭐 도메인에서 연속이고, 그랬을 때 이 대문자 f가 존재하는데, 디퍼런셔블한 f가 존재하는데 미분에서 소문자 f가 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수에서 했었던 거 생각하면은 뭐 부정적분이 잘 존재한다, 역도 함수, 뭐 안티 데리바티브라고 하는 게 잘 존재한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일반수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런 등식이 잘 성립한다. 그래서 특별히 클로즈드인 경우에는 뭐 양끝점이 같으니까 적분한 게 0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는 어떤 뭐 연속 함수인 f에 대해서 얘가 이 디퍼런셔블 뭐 연속 함수 f에 뭐 도메인에서
연속일 때 만약에 내가 이런 대문자 f인데 디퍼런셜을 하고 D에서 디퍼런셜을 하고 미분해서 소문자 f가 되는 애를 찾아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은 뭐 어떤 클로스드 커브를 따라서 적분을 해도 0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요 f를 아까 디스크에 대해서 요 f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얘들을 찾아주기만 하면은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렉탱글에서 했었던 방식이랑은 조금 다르죠. 렉탱글에서는 그냥 어떤 임의 C에 대해서 뭐 적분을 이렇게 막 잘 뭐 직사각형을 뭐 4등분해서 쪼갠 다음에 그리고 그 값이 뭐 주어진 엡실론보다 작다 뭐 이런 류의 증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f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fg가 특별히 디퍼런셜을 하고 저 디스크 위에서 디퍼런셜을 하고 첫 번째로 디퍼런셜을 하고 두 번째로는 뭐 당연히 뭐 미분해서 이 소문자 f가 되는 요 f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디스크라는 거를 좀 잘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중심 Z0에 대해서 우리가 이 디스크 안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 가지고 옵니다. 디스크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뭐 디퍼런셜을 하다 그리고 뭐 요 등식을 대문자 f를 미분해서 소문자 f가 된다라는 거를 보이면은 뭐 영역에서의 뭐 미분 가능성이나 등식 성립하는 게 다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한 점을 하나 고르고 요 임의의 z를 하나 고르고 나면은 우선 뭐 얘도 복소 평면 위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를 표현을 해주고 그러고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커브를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x축 따라 y축 따라 가는 요거를 얘를 C1 얘를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C2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뭐 접유 평면이 뭐 이렇게 있을 테니까 나란하니까 얘를 이런 직사각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직사각형이 얘가 C1 그래서 이제 원은 잠깐 잊어버리고 요거를 C2라고 하면은 C를 그냥 뭐 바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C1에서 적분한 거랑 C2 따라 적분한 거랑 값은 똑같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직사각형 따라서 적분한 게 경로 따라서 적분한 게 0이니까 뭐 그게 결국은 이 양끝점만 보면 된다라는 게 결국 그 얘기였으니까 뭐 우선은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직사각형 따라 얘가 직사각형이 뭐 C1 빼기 C2라고 써도 되겠죠. 이게 C1으로 갔다가 C2 반대 방향으로 돌아와서 패곡선을 만들어줘요. 이런 어떤 패곡선인데 뭐 사실 뿐만 아니라 직사각형의 둘레인 거죠. 그래서 이 얘를 따라 적분하면은 0이 된다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이 렉탱글에서 증명을 했었던 게 요거였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을 좀 해야 되니까 얘랑 똑같다라는 게 결국 이 직사각형 둘레 따라 적분하는 게 0이란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대문자 f를 왠지 대문자 f라는 거는 소문자 f를 적분해서 찾는 거겠죠. 왜냐면 우리가 찾는 게 소문자 f 뭐 대문자 f를 미분해서 소문자 f가 돼야 되니까 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소문자 f를 적분해 준 게 대문자 f의 후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거를 얘로 한번 놔봐요. 뭐 아직 얘가 미분 가능한지 뭐 미분해서 소문자 f가 되는지 모르긴 하지만 그냥 후보로 얘를 한번 이렇게 놔봐요. 그러면은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C1을 매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개화를 할 수가 있냐면 얘는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C1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인데 여기가 뭐 x0, y0로 놔도 되겠죠. 어차피 복소수에 있는 거를 이렇게 순서쌍으로 쓸 테니까 C1은 두 개의 경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x, y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요쪽 여기 x축의 나란 안에 얘는 어떻게 매개화를 할 수가 있냐면 x만 변하니까 뭐 t, y 제로 그리고 t는 x 제로에서 x까지. 그러니까 뭐 사실은 t 더하기 i, y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올라가는 애는 얘는 y축의 나란한 애니까 x는 고정돼 있고 y만 변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애는 x는 고정돼 있고 y는 이렇게 매개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똑같이 z로 쓰긴 했지만 뭐 어쨌든 뭐 다른 곡선이긴 한데 이렇게 매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매개화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대문자 f를 c1 따라 f를 적분한 거라고 했는데 얘를 구체적으로 매개화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례차례 써보면 얘는 x0에서 x까지 f t 더하기 i, y 제로 얘는 dz는 그냥 dt가 되겠죠. 요 t밖에 없으니까 dt가 되고 이 부분이 초록색 부분, 이 부분이 초록색 부분이고 두 번째로 저 뒤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을 매개화를 해보면 얘는 y0에서 y까지 f에 얘는 x 더하기 it니까 그럼 이제 얘는 dz는 얘는 이제 idt가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it의 id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또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f를 우리가 이렇게 c1 따라 적분한 거라고 놨지만 아까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f는 또 c2 따라 적분한 거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얘를 이제 c2 따라 적분한 거로 놔도 똑같은데 얘도 아까 c2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얘도 거의 똑같이 얘가 x, y고 x0, y0 x, y 얘는 x0, y여서 파란 여기가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게 x가 고정돼 있고 y니까 얘는 뭐 x0 더하기 it라고 쓸 수 있는데 t가 y0에서 y까지 변하는 애.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애는 아까랑 똑같이 여기 있는 애는 x t, y t 더하기 i, y인데 t가 x0에서 x까지 이렇게 되는 애니까 얘도 어떻게 나타내죠? 이렇게 또 써보면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y0에서 y까지 f x0 더하기 it의 idt 더하기 x0의 x까지 f의 t 더하기 iy의 dt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f를 잘 미분하면은 우선 뭐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하면은 대문자 f를 미분했을 때 정말로 소문자 f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 사실 미분 가능하다 뭐 어널리틱이면 미분 가능하니까 이제 어널리틱인 거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뭐 코시리만 방정식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저는 fg가 다시 위에 있는 거 써보면 fg가 이렇게 써고 나면은 이제 f를 이제 x로 한번 미분하고 이제 y로 한번 미분을 할 텐데 t가 y0 y의 x0 더하기 it의 it
얘를 미분해 보면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우선은 얘는 y에 의존 안 하니까 없어질 거고 얘는 안에 넣어주면 되니까 i에 f에 x 플러스 iy가 되겠죠. 이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냥 일변수로 미분한 거죠. 어차피 dt에 대한 거니까 t가 어디 있는지만 잘 보면 되죠. t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넣어줘서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 근데 얘를 이제 f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보면 얘는 f에 i 더하기 y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게 fg인데 마이너스 fyg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i의 yz가 되니까 이게 코시리만 방정식이 돼서 코시리만 방정식을 잘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코시리만 방정식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연속이다라는 얘기까지 해줘야 되겠죠. 얘가 연속이냐? 그러면은 코시리만 방정식이랑 이 도함수들의 연속성만 대문자 f가 어차피 지금 소문자 f는 어널리틱 하니까 뭐 소문자 f에 대해서 뭐 코시리만 방정식 이런 거 만족하는 거는 따져줄 필요가 없죠. 이미 만족할 테니까. 그래서 대문자 f가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하고 얘네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을 미분한 게 이 소문자 f니까 소문자 f는 어널리틱해서 연속이 되죠. 그래서 얘도 되니까 왜냐면 f가 어널리틱하고 어널리틱하면은 컨티뉴어스 하니까 그래서 f는 이 파셜 데리버티브들이 컨티뉴어스 하니까 지금 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어떤 지금 한 점에 대해 여기 이 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사실 z를 우리가 이 디스크 안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코시리만 방정식을 요 디스크 위에서 지금 한 점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모든 이 디스크 안에 있는 클로즈 디스크 안에 있는 점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f는 왜냐면 z가 임의의 점이었으므로 f는 여기 이 클로즈드 디스크 위에서 안에서 어널리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뭐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찾으려고 했던 그 어널리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면 뭐가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미분하면 얘가 얘니까 얘도 성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는 이제 직접 역도 함수를 찾는 안티 데리바티브 같은 거를 찾는 방식으로 적분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고 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 부정적분이 이렇게 잘 존재하니까 패곡선 따라서 적분하면은 0이다. 그래서 얘는 패곡선 따라서 적분하면은 0이니까 하면 0이니까 뭐 당연히 이런 원의 둘레 위에서 적분해도 0이 잘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 위에서는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직사각형에서 했었던 거랑 조금 다르기도 하고 어쨌든 직사각형에서 적분했었던 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했었던 거를 원으로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7.46 따름 정리에도 한 점 뺀 거 우리가 직사각형에서도 한 점 뺀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책에서도 그냥 따라 하면은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서 했었던 거 한 점 뺀 거 할 때는 사실 뭐 함수의 뭐 연속성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도메인에 대한 얘기만 있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해서 돼 있으니까 한 점은 빼도 괜찮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면 이제 디스크에서 했었던 거를 우리가 임의의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으로 확장을 이제 할 건데, 교수님, 네. 그 위에 네. 저 부분에 화살표 보면은 그 부분인데 그 위에 네. 화살표 보면은 네. 저 식의 오른쪽 거는 x 플러스 it라서 네. 미분하면은 ifx 플러스 iy인 거 알겠는데 네. 왼쪽 거는 y 제로인데 왜 미분하면은 iy가 되나요? 요 부분이요? 예. 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왜 tiy 제로인데 아, 했을 때 왜 저기 y가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 잘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 표현에서 y로 미분, 이 부분을 y로 미분하면은 이 식이 되는 거는 괜찮죠. 예. 그래서 뒤에 있는 x는 얘를 미분한 겁니다. 얘를. 네. 저 뒤에 있는 네네. 거에 들고 온 거죠? 네네. 네. 제가 화살표를 잘못 썼습니다. 앞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직사각형 따라서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C1, C2 따라서 적분하는 게 같다. 그래서 첫 번째로 C1 따라서 적분한 거를 y로 미분해서 표현 하나 얻었고, 요 표현은 C1 따라 적분한 거로 C1 적분한 걸로부터 얻었고, 이제 얘를 똑같은 식을 x로 미분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골치 아픈데, 이제 뒤에 있는 식을 보면은 x로 미분은 아까 y, 이 앞에 있는 식을 y로 미분했었던 거랑 똑같이 얘 어차피 x에 의존 안 하니까 없어지고 얘도 똑같이 대입하면은 얘가 얻어져서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이용한 겁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에 네. 디스크의 경계는 어널리틱하지 않지 않나요? 문제에서 전체 F 큰 F에서 큰 F가 요 경계에서요. 근데 문제에서 이 디스크를 포함하는 도메인에서 다 어널리틱이라고 해서 경계에서도 어널리틱한 거는 도메인 오픈 커넥팅 네, 오픈. 그러니까 이 디스크를 포함하는 데서 다 어널리틱. 아니죠. 대문자 F가 경계 위에서 어널리틱한지에 대한. 사실 Z를 고를 때 경계인지 아닌지가 크게 중요하지는. 경계에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나요? Z. 경계에 있어도 F를 C1에서 F를 적분해 주는 거니까 F는 지금 얘보다 좀 더 큰 데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F가 이 경계 위에서도 잘 정의가 될 것. 뭐 어떤 게 좀 경계에서도 뭐 지금은 문제 될 게 없어 보니까 경계니까 뭐 어널리틱 같은 거 얘기할 때 이게 작은 오픈셋을 잡을 수 있는지가 좀 걱정이 되지. 근데 이 F라는 게 소문자 F로부터 정의가 된 거고, 소문자 F는 어차피 이 디스크를 잘 잡을 수가 있으니까 F는 사실은 뭐 그냥 사실 D에서 다 잘 정의가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원 밖으로 넘어가면은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선분 따라서 연결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런 식으로 패스를 잡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F 자체는 정의는 D 위에서까지도 다 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었던 거는 이제 직사각형 따라서 적분한 게 0이다라는 거를 좀 잘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표현이 있고 이제 각각을 x랑 y에 대해서 미분을 했더니 이제 같아지니까 이제 그게 코시리만 방정식이 되고, 도함수의 연속인 것도 소문자 f가 어널리틱이라고 했으니까 다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는
이거를 그냥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으로 확장을 할 텐데 우리가 사실 이 원에서 썼었던 거는 이제 원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은 이 특히 뭐 이런 원이 아무렇게나 있을 때 중심이랑 어떤 점 하나가 있으면은 얘네들을 항상 x축이랑 y축에 나란한 걸로 잘 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임의의 도메인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잘 성립할 거냐 하면은 이제 그렇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도메인에서는 뭐 잘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앞에서 어떤 이 특별히 이런 도메인에 대해서는 얘네들을 그런 걸 잘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거는 예전에도 한번 받아들였으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임의의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요 점이랑 요 점 같은 게 있어도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게 좀 힘들어 보이죠, 그렇죠? x축, y축에 나란하게 얘네들을 딱 두 개로 이어줄 수는 없긴 하지만 제가 띠오렘이 정확히 몇인지 책에 리마크 2.1에 나와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원 이 내부 안에 속해 있으면서 x축, y축이 나란하게 이어줄 수가 딱 한 번씩만 써서 이런 건 안 되지만 여러 번은 된다. 뭐 얘도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 폴리고날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어떤 이 다각형 같은 걸로 만들어줘서 이어줄 수가 있다. 근데 다만 아까 원에서처럼 딱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 쪼개서는 잘 갈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안다고 가정하고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임의의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면 어떤 이런 구멍이 없는 데서 Z0랑 책의 그림이 더 잘 돼 있지. 책에 있는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면 여기가 Z0 여기가 Z1인데 얘네들을 뭐 잘 이어서 가고 얘를 뭐 C1 이렇게 가는 거를 C1 그리고 C2는 뭐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거를 C2라고 해보면 여기가 Z0 여기가 Z라고 해보면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여기 만약에 얘가 마지막으로 교차하는 지점 교차하는 지점이 반드시 하나 있을 텐데 얘를 뭐 Z1이라고 해보면은 Z0에서 Z1까지 적분한 거는 C1 따라 적분 하나, C2 따라 적분 하나 적분 값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작은 직사각형들로 쪼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더 쪼개서 보면은 아예 진짜 직사각형이 생기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은 지금 작은 직사각형들로 쪼개져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직사각형들에서는 다 적분 한 개 0이 된다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교차하는 점 전까지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할 수가 있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두 개로 이어줬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이랑 작게 보면 얘는 이제 원이랑 거의 구조적으로 똑같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얘가 C1, C2고 Z1, Z니까 뭐 C1의 일부죠. 뒷부분 이니까 이제 C1에서 따라서 적분한 거를 이제 아까처럼 원에서처럼 똑같이 정의를 할 텐데 이제 F를
이렇게 써보면 얘는 저 Z1서부터 아니 Z0부터 Z1까지 적분한 거 더하기 마지막으로 Z1에서 Z까지 적분해 준 거. 너무 Z0에서 Z1까지 적분해 주는 거, Z1에서 Z까지 적분해 준 거인데 네, 그리고 C2에서 적분한 것도 써주면 얘도 똑같이 Z0에서 Z1까지 적분한 거 더하기 Z1에서 Z까지 적분해 준 거. 근데 얘네 둘은 어차피 똑같죠, 그렇죠? 얘네 둘은 어떤 상수로 같을 테니까 이 뒤에 있는 마지막에 이어준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얘네는 아까 원에서랑 똑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얘는 원이랑 사실상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에서도 한 점 정해져 있으면은 얘는 이렇게 이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도 지금 마지막 교차점 이후로는 이렇게 되니까 그 뒷부분도 똑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으니까 뭐 증명은 똑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만 잘 이렇게 x축 y축에 나란하게 쪼개졌으니까 뭐 곡선도 사실 직선이긴 하지만 직선도 매개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으로 확장한 거는 뭐 사실상 앞에서 했었던 거를 잘 이용하면은 잘 증명을 할 수가 있다. 다만 도메인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얘기를 안 했었던 부분은 폴리고널 라인들로 잘 쪼갤 수가 있느냐, 특히 x축 y축에 나란하게 잘 쪼갤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책에서도 좀 얘기를 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뭐 이런 거 아무리 이렇게 생겨 있어도 얘네들을 딱 패스로 이어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폴리고널 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그냥 x축 y축에 나란한 것들은 아니지만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작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이렇게 안 벗어나게. 이러고 나면은 x축 y축에 다 나란한 애들로만 뭐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니까 x축 y축에 나란한 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매개화를 할 때 좀 더 쉽게 매개화를 하고 만약에 사실 이런 것도 매개화를 하면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얘를 x랑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식이 조금 간단한 형태일수록 좋겠죠. 뭐 아까도 미분했을 때 뭐 i 같은 것만 튀어나오고 뭐 기껏해야 뭐 요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좀 더 복잡해지면은 미분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으로도 잘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 대해 멀티플리 커넥티드인 곳에서도 똑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난 거에 대해서도 파셜 데리버티브를 갖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은 작게 구멍을 파내서 적분했었던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이렇게 작게 구멍을 내서 이런 이렇게 열쇠 구멍 같은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이 틈이 뭐 지금 있는 것처럼 그랬지만 사실상 없는 걸로 하면은 얘는 클로즈드 커브가 되니까 여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그걸 생각하면은 뭐 향도 파지티브로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도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난 거로 확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포함하는 어떤 작은 원을 잡고 얘도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작게 원을 그려서 파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원을 파내면은 잘 할 수가 있다. 책에서도 뭐 증명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림도 없는데 어쨌든 뒤에 있나? 네,
책에서도 앞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증명을 했었던 거를 보면은 이 멀티플리 커넥티드로 심플리 커넥티드에서 멀티플리 커넥티드로 확장을 했을 때 뭐 어떤 것들을 했는지 살펴보면은 뭐 사실 별로 한 거 없고 그냥 작게 구멍을 파내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구멍을 파내면은 이제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코시 티오렘을 임의의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실 뭐 그냥 말로 때운 거고 거의 렉탱글이랑 디스크 위에서 잘 했었던 거를 이용을 하면은 보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코시 티오렘을 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제목이 아예 뭐 코시 티오렘 뭐 어플리케이션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코시 티오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널리틱이면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n차 방정식은 뭐 n개의 근을 갖는다 이런 것들까지 뭐 되게 많은 것들을 코시 티오렘으로부터 증명을 할 수가 있어서 뭐 코시 티오렘 자체도 뭐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잘 응용하는 것도 아예 단원이 따로 있고 뭐 나중에 뭐 레지스 티오렘 뭐 이런 거를 할 때도 이제 코시 티오렘이 쓰이니까 이제 그거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코시 티오렘에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1차원에서 있었던 거를 이게 0이었었던 거를 이제 더 확장을 한 거죠. 어떤 뭐 심플 클로즈드 커브 회곡선 따라 적분한 게 0이 된다 라는 얘기가 이렇게 잘 일반화가 됐다. 그래서 뭐 지금은 2차원에 있으니까 뭐 스토크스 정리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진 않지만 스토크스 정리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 결국은 비슷한 얘기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되게 따로 여기선 뭐 리마크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책에 있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얘가 싱귤러리티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코시 티오렘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시 티오렘을 적용하려면 어떤 어널리틱인 거를 가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적분을 하는데 어떤 z-1의 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할 건데 c라는 게 1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간단하게 원 같은 거를 이런 커브 위에서 이 z-1의 제곱을 적분한다. 그러면은 코시 티오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함수 형태를 잘 보니까 요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z분의 1을 안티 데리바티브로 갔습니다. 뭐 미분해서 z-1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그리고 얘는 특별히 z1 뺀 영역에서 연속이니까 뭐 미분 가능하고. 그래서 얘는 0이 되는데 이 적분은 0이 되는데 왜 0이 되냐면 코시 티오렘에 의해서 0이 되는 거는 아니고 얘는 안티 데리바티브를 가져서 이런 부정적분을 가져서 0이 되는 겁니다. 얘는 한 점에서 왜냐면 미분 가능성이라는 거는 한 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은데 어널리틱인 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한 점에서의 뭐 미분 가능성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어널리틱은 어떤 영역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얘는 어떤 지금 딱 z가 1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1 주변으로 이제 뭐 어떤 그걸 잡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1 뺀 데에서는 미분이 잘 되니까 얘는 적분이 0이 된다. 그래서 왜 적분이 0이 되는지 잘 알아야 되지만 근데 방금 얘기했었던 거를 이제 좀 더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여전히 똑같은 이런 중심이 1인 원에 대해서 얘도 적분을 해볼 이 함수도 적분을 해보려고 하면은 여전히 코시 티오렘은 못 쓰는 상황이고 아까처럼 어떤 역도 함수를 잘 찾으면은 이제 좋겠는데 당연히 이런 함수의 역도 함수를 찾는 거는 쉽지 않겠죠. 뭐 위에 사인 z 같은 게 붙어 있으니까 이제 뭘 미분해서 얘가 될 거냐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코시 티오렘 쓸 수가 없고
안티 데리바티브를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얘를 적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더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 나와 있는 8장에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배우고 더 나아가서 뭐 레지듀 티어렘이라는 거를 배우고 나면은 우리가 코시 티어렘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더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싱귤러리티가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결국 아이디어는 작은 원을 그려서 파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내서, 왜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점이 Z는 1밖에 없으니까 1 밴드에서는 다 좋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8장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코시 티오렘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면 싱귤러리티가 없는 데에서는 그러니까 뭐 사실 싱귤러리티라고 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분모가 0이 되는 점이죠. 분모가 0이 되는 점에 있으면은 코시 티오렘을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포함해서는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이런 거는 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 대한 얘기인데, 몇 개 구멍이 나 있어도 그 구멍을 포함하는 어떤 작은 영역들을 생각을 해주면은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결국은 이 뭐 되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 2개짜리만 해보면 되니까, 아까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점에서 문제가 되면은 살짝 파내서 향을 이쪽 안에 있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매겨주고 나면 여기에서 적분해 준 거는 0이 된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러면은 얘는 뭐 이게 된다 라는 얘기니까 앞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지만 뭐 구멍이 여러 개 있어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구멍이 여러 개 있어도 향만 잘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으로도 잘 확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요 싱귤러리티를 포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0이 됩니다. 아니 2파이 i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개화를 얘를 포함하는 어떤 작은 원에 대해서 해보면 얘를 r이라고 해보면 z-z0를 r-e-i-t t를 0에서 2파이까지 하고 나면은 C에서 적분하는 거랑 이 작은 원을 따라서 적분하는 거랑 같으니까 얘가 저 원을 따라서 적분한 거랑 같아지니까 매개화를 저렇게 하고 나면 Z 프라임이 붙으니까 2파이 i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만약에 싱귤러리티가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영역 밖에 있으면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싱귤러리티가 없으니까 뭐 저 바깥에서 적분하는데 뭐 요 곡선 따라서 적분한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는 뭐 어널리틱이고 하니까 코시 티오렘에 의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싱귤러리티가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영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요 적분 값을 결정해 주는 거죠.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뭐 전자기학 같은 데서 뭐 가우스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게 뭐 이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똑같이 해보면은 만약에 n이 2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z-z 제곱분의 요런 거를 적분하려고 하면은 얘는 아까 0이 됐었죠. 왜냐하면 안티 데리바티브를 가지니까. 얘는 2 이상이면 안티 데리바티브를 가지니까. 이 클로즈드 커브를 따라서 적분하면은 0이 됩니다. 그럼 아까 z-z0분의 1도 뭐
어차피 지금 Z0 뭐 원점으로 놔도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Z분의 1 같은 것도 로그 Z를 안티 데리바티브로 갖지 않냐. 그래서 얘도 0이 돼야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로그 Z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얘는 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프린시펄 밸류 같은 거를 정의해줘야만 유일하게 정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안티 데리바티브를 갖지 않아서 이제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고 이런 거는 적분을 직접 매개화해서 2파이 i가 된다. 뭐 지금 보시면은 뭐 이것도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반지름에 의존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디스크를 파낼 때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반지름에 의존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거 세제곱인데 제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제도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은 좋은데 이제 이런 적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막 기계적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도메인 안에서 이 함수가 잘 정의가 되어 있는지 뭐 어널리틱인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좋겠죠.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으니까 3세제곱 3인데 얘는 2보다 작죠. 그러니까 Z는 2인데 세제곱해서 3이 되는 애 3개 있을 텐데 어딘지 모르지만 이 안쪽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점들에 대해서 다 문제가 되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떤 영역 D를 잡는데 좀 반지름 큰 데서 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어떤 동심원을 하나 더 그려서 좀 큰 데다가 이에서 Z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을 적분할 건데 Z는 2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세제곱해서 3되는 애는 요 안쪽에 3개 있겠죠. 얘네들은 Z 뭐 세제곱해서 3되는 애들. 그래서 요 반지름 2보다 큰 영역을 생각해주면 여기에서는 절대 0이 안 되겠죠, 그렇죠? 절대 0이 안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여기서 적분한 거랑 R에서 적분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저 얘보다 큰 데서 적분한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Z는 이 안쪽에 다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문제가 되는 점들이 있으니까 이 점에서는 어널리틱하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널리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Z는 이보다 안쪽 반지름 이 안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얘보다 더 큰 어떤 반지름 R자리인 원을 생각을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고리 모양, 이 도던 모양으로 만들어주면은 적분을 이제 R에서 해주는 거랑 Z는 반지름 R자리인 원에서 적분을 해주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얘를 뭐 i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i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데 얘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되는데 Z 세제곱 마이너스 3은 우리가 이쪽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하니까 얘는 이쪽 방향의 부등호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R이 어차피 뭐 2보다 크니까 뭐 안에 있는 거는 0보다 커서 R 세제곱분의 1이 돼서 얘는 R 세제곱 3분의 1에 원의 둘레 2파이 R 세제곱분의 파이 R이 되는데 문제는 R을 우리가 임의로 고를 수가 있죠. 왜냐면 그냥 2보다 큰 쪽에서만 골라주면 되니까 얘는 R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니까 i는 0이 됩니다.
왜냐면 얘가 모든 R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뭐 리미트를 취해도 여전히 이 등호가 이 부등호가 유지가 되어야만 하겠죠. 요렇게 쓰는 게 조금 이렇게 R을 막 무한대로 보내도 되나 싶으면은 그냥 어차피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까 얘 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얘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엄청 큰 R을 생각해주면 되겠죠. 뭐 그게 결국은 R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니까 얘가 R에 무관하니까 R에 무관하게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미 R에 대해서도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R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므로 R을 무한대로 보내면 적분값은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좀 이제 분자 분모의 차수 차이를 보면은 지금 잘 보면은 어쨌든 여기서 적분할 때 Z에 대한 1차식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적분을 이제 0으로 보낼 거는 0으로 이제 가려면은 이제 분모가 한 2차 이상이면은 원하는 게 되겠죠. 만약 분모가 1차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뭐 0으로 보낸다는 거를 보이기가 쉽지 않겠죠. 1차분의 1차니까. 근데 만약에 분모가 2차식 정도 되면은 이제 요런 생각을 해서 0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왜냐면 이제 Z가 한 번 이렇게 곱해지니까 이것 때문에 얘가 원에 둘래니까 뭐 2파이 R인데 뭐 사실상 2파이 Z니까 얘가 이미 1차씩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요 적분하는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모가 2차 이상이면 요런 식으로 0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때는 이미 R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2에서 적분한 게 반지름 2짜리에서 적분한 게 반지름 R짜리에서 적분한 거랑 이제 같다는 거를 한번 언급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적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 9장까지 다 배우고 나면은 이제 적분하는 툴들을 엄청 많이 갖게 되는데 이런 거 보면은 막 이제 그런 거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뭐 레지듀 티오렘이나 이런 거를 막 쓰기 시작하면은 계산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좀 막으려면은 식을 봤을 때 얘가 대충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을 좀 하면은 좋겠죠.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한번 좀 미리 식을 좀 잘 살펴보고 얘는 Z는 이 안쪽에서 좀 문제가 생기니까 Z는 이보다 좀 더 큰 원을 하나 잡아놓고 적분을 해주면은 되겠구나. 근데 분모의 차수가 좀 크니까 얘는 0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뭐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해지겠죠. 지금이야 어차피 지금 툴이 뭐 적분 계산하는 게 뭐 매개화하고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얘도 뭐 진짜 매개화 하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만만하진 않겠죠. Z를 뭐 EIT로 넣고 미분 계산 막 해봐야 어차피 0 나올 건데 뭐 이제 그거를 보이는 게 조금 뭐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 라는 거를 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런 로그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얘가 잘 정의가 되냐 이제 뭐 요런 뭐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충분하니까 F가 어널리틱이면은 이런 어널리틱인 G를 잘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로그를 우리가 잘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F가 이제 0을 터치하면 안 된다는 거. 0을 터치하지 않으면은 아이디어는 F가 계속 0이 아니니까 D에서 0이 아니니까 얘는 D에서 당연히 잘 정의가 되고 왜냐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점은 분모가 0 되는 점밖에 없죠. 우리가 분수꼴로 정의된 거를 생각해 보면은 분모가 문제가 되는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 얘는 0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뒤에서 잘 정의가 되고 뿐만 아니라 F가 어널리틱이니까 얘 자체도 어널리틱합니다. 그래서 후보로 식을 아마 제타로 썼을 텐데 요 G를
어차피 얘도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로그를 약간 마음속으로 G는 뭐 이런 거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F에 여기다가 이제 브랜치 하나 정의를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은 잘 된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갑자기 h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정의하면은 어널리틱이 잘 되고 어널리틱이 되고 이렇게 쓰고 나면은 얘를 잘 미분하면은 이제 0이 되니까 얘는 이제 묶고 나면은 G 프라임이 요게 되니까 0이 돼서 원하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F가 넌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 F가 0을 터치하면 안 되고 그리고 도메인도 심플리 커넥티드여야 되고 그랬을 때 로그를 결국은 잘 정의해 줄 수가 있다. 근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는 Z분의 1 같은 거는 이게 구멍이 난 게 이제 원점에서 구멍이 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가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비슷하게 n제곱근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코시 정리로부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매개화를 해주면은 되겠죠. 얘도 매개화를 잘 해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로그로 표현해주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얘는 우리가 로그로 올려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냥 뭐 Z는 뭐 2의 I 세타 세타를 0에서 2파이까지 그러고 나면은 Z가 2의 I 세타니까 얘는 2분의 1 I 세타가 되겠죠. 얘는 1이어서 없어지고 얘가 세타니까 뭐 이러고 나면은 뭐 적분은 그냥 해주면은 되니까 다분히 I 세타 D 세타 계산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Z의 2분의 1승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항상 좀 조심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사실 뭐 이런 류의 적분보다는 이제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정의된 함수를 좀 적분을 할 때 그러한 싱귤러리티를 어떻게 잘 처리할 거냐가 좀 더 중요한 문제니까 뭐 이런 것도 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거는 요 7장 자체에 있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8장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중요하니까 근데 8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7장에 있는 내용을 잘 알아서 거기 나와 있는 코시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하는 거니까 뭐 되게 양이 많습니다. 뭐 8장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장에 있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있는 내용도 좀 부지런히 나가서 많은 내용을 다 소개할 수 있게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7장에 있는 과제 문제가 이렇게 좀 증명하는 거랑은 다르게 이제 주로 계산 문제들이 있는데 증명하는 것도 좀 꼼꼼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중에야 뭐 기계적으로 적분 계산만 좀 주로 좀 다뤄지긴 하는데
그래도 내용 자체도 중요하니까 책에 나와 있는 정리들 또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좀 적분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는 더 툴을 많이 배우고 나면은 오히려 더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많이 배우니까 뭐 이걸 쓸까 저걸 쓸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아까처럼 뭐 안티 데리바티브를 찾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좀 함수의 형태를 잘 보고 이제 분모의 차수가 좀 유난히 높은 경우에는 좀 쉽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7장에서 잘 익히면은 이제 8장에서 배우는 것도 좀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